나는 꿈이 없었다. 다들 큰 꿈을 가져라.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된다. 라고들 말하는데 난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꿈이란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인연이 되면서 그리고 푸트리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이제서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때 나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못하지도 잘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한 경쟁이라는 분위기에 휩싸여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걸 억지로 공부해야만 했었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었겠지만 나는 고등학생 때 이과였지만 이과 과목들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좋아했었다. 그건 바로 제2 외국어 공부였는데 다른 과목들은 정말 너무 싫었지만 공부를 못하면 낙오자처럼 쳐다보는 분위기였어서 싫어도 억지로 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제2 외국어 공부만큼은 내 스스로 재미를 느끼며 좋아했었다. 그 당시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제2 외국어가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이 있었는데 내 자랑 조금만 하자면 고등학생 때 다른 건 못해도 중국어 과목만은 반에서 시험을 보면 1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과를 선택할 게 아니라 문과를 선택했어야 했다. 그래서 대학교를 정할 때 중국어 관련된 학과로 들어가길 원했지만 내 주변 어른분들 모두가 공대를 가야 취업이 잘 된다면서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을 잘 했어야 했는데 당시 아직 너무 어려서인지 어른분들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여 결국 좋아하지도 않는 전기공학과를 전공하게 된다. 만약 중국어를 전공하였다면 난 지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아예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 들어간 대학교 1학년을 마치자마자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최전방 강원도 철원군 15사단에서 복무한 후 만기 전역하였다. 당시 선임 중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선임이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문화교류를 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고 나도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 전역 후 다시 복학하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으니 대학교에서라도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전액장학금 몇 번 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걸 억지로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부한 탓인지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약 1년 이상 위가 계속 아팠고 먹지도 못하고 구토 증세가 이어져 체중이 약 10kg 빠지기까지 했다.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압박받으며 억지로 스트레스 받아가며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싶었다. 이대로 계속 살다간 건강이 더 악화되어 단명하겠다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대로 일단 해보자 생각하고 휴학 2년을 하게 된다. 1년은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고 남은 1년 동안은 내가 공부하고 싶어 했던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된다. 사실 원래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1년 동안 일하며 영어 실력을 늘리고 스폰서를 찾아서 워킹 비자로 호주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이미 너무나 많았기에 내게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나의 앞길이 결정되게 된다. 내가 살던 쉐어하우스 아파트 주인이 지금 나의 여자친구 뿌뜨리의 고향인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폰티아낙 출신 부부였고 거기에 머물던 투숙객들도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아파트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끼리 인도네시아어로 뭐라 대화하는 걸 듣고서는 인도네시아어가 너무나 멋있게 들렸다. 그때 바로 인도네시아어 무조건 공부해봐야겠다. 영어, 중국어 이런 건 이미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언어를 공부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호주에서 약 1년 동안 있은 후 더 많은 국가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유럽 9개 국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혼자서 배낭여행으로 약 2달 동안 다녀오기도 했다. 그리고 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은 대학교 4학년 과정 다 다니고 졸업한 후에 서울 강남역에 있는 인도네시아어 학원을 당장 등록하여 입문 과정부터 공부하게 된다. 그때 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전망이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고 그냥 언어가 매력적이어서 시작을 했던 것이다. 입문 과정 2달,
그리고 OPI 회화 시험 과정 2달 공부해봤더니 너무나 재밌게 느껴졌다. 바로 직후 OPI라는 실제로 인도네시아인과 전화로 통화하며 내 회화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을 보았고 IH라는 점수를 받고 더더욱 재미를 느끼게 되어 이제 정말 제대로 이 외국어를 깊게 파고들어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알아본 것이 관광통역 안내사 말레이 인리어 자격증이었다.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을 위해 통역과 안내를 하는 투어 가이드 자격증이다. 그 자격증을 따려면 총 3단계의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플렉스 시험, 영어 토익 시험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인도네시아어 시험이라 보면 된다. 두 번째로 관광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 나는 따로 서울 종로 쪽 학원을 등록하여 다녔다.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인, 말레이시아인, 한국인 이렇게 3명의 면접관과 면접을 봐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다행히 각각 다 한 번에 합격하여 1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2016년 12월에 취득하게 되었다. 물론 시험은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사실 1년 공부한 거로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어 문법 및 읽기는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지만 회화 실력은 솔직히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어 2017년 1월 그제서야 난생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로 한 달 동안 여행으로 다녀오게 된다. 첫 한 달간의 여행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이렇게 대도시 4곳을 다녀오게 되었고 많은 현지 친구들과 사귀며 소통하며 인도네시아어 회화 실력을 늘리는 데 집중하였다. 한 달 동안의 여행 덕분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문화,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지 대략 알 수 있었고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되었다. 게다가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인들 타겟으로 하여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유튜브 활동과 관광통역 안내사 활동을 병행하며 1년간 한국에서 지낸 뒤 2018년 1월에 또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 2 도시를 다시 더 깊게 파고들어 경험하고 오게 된다. 그 이후 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와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된다. GYBM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고 5개월 동안 한국에서 연수하고 6개월 동안은 인도네시아 반둥 교육대학교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에서 연수를 하게 되었다. 6개월간 반둥 교육대학교에서 연수하는 동안 현지인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냈고 현지인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데에 집중하였다.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유튜브 활동도 취미로 함께 했었던 덕분에 반둥에서는 내 닉네임 깡다니엘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었고 그 덕에 인플루언서, 탤런트, 힘있으신 형님 누님들과 알고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지인분들을 알고 지내게 되면서 회화 능력도 더 느는 게 느껴졌고 나의 인도네시아어와 나의 유튜브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상 그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취업한다는 건 불가능했었고 결국 제조업 분야로 취직을 하게 된다. 중부 자바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오래 하진 않았다. 제조업 생산부는 정말 나와 맞지 않았다.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냐? 싫어도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야 성공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본 경험이 이미 있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몸과 정신 건강 모두 악화된다는 걸 알았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인간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 퇴사한 후 한국에 돌아올 당시 마침 코시국이어서 인도네시아로 다시 입국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활동하며 시간 날 때 인도네시아어와 관련된 인턴직 또는 통번역 알바를 하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을 약 1년 동안 가졌다. 내가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보니 그동안 취미로 해온 유튜브였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대상으로만 해와서 약 45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때 갑자기 한국인 분들을 위한 채널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솔직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여드려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21년 사회문화 비자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관광통역 안내사로서의 활동은 잠시 휴식을 갖고 유튜브 채널 운영에 집중해보기로 마음먹었다.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약 2년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말 많은 경험을 하였고, 몇 번의 순환과 사건, 그리고 좋은 일 등등 많은 경험을 하며 보냈다. 그 몇 번의 순환과 사건 관련해서는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로서 그다지 큰 발전은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버텨보자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해왔다. 유튜브 채널 운영 말고도 다른 무언가에 도전해보려 했지만 무산이 되어버렸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몇 번 사귀기도 해보았다. 사귀진 않아도 친하게 지내는 여자 사람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대부분 어떤지 많은 점들을 느끼기도 하였다. 많은 여사친들을 사귀고 소통한 덕분에 내가 원하는 여성상이 어떠한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여성상을 언제쯤이나 만날 수 있으려나. 인도네시아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도 원하는 여성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이랑 사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 난 그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끝이구나 하고 거의 95% 포기했었다. 안 그래도 몇 번의 순환과 사건을 겪은 터라 멘붕이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업인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일이나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했다. 그러던 그때 2023년 2월 19일 뿌뜨리라는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 사실 뿌뜨리와 알고 지내게 된 건 2021년이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고 뿌뜨리는 자주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보같이도 내가 답장을 아주 가끔 한 것이었다. 난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지내는 여성은 직접 만나보기 전까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는 편이었다. 실제로 만나보고 나서 호감이 가는 여성이면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타입이다. 아무튼 내가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해서 뿌뜨리가 기분이 상했다면 메시지 그만 보내고 말면 그만이었다. 충분히 나 말고도 다른 멋지고 대단한 남자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도 뿌뜨리가 평소에 나한테 자주 메시지를 계속 보냈었고 결국 약 2년 만에 본인이 직접 자카르타에서 약 3시간 거리인 반둥으로 넘어와 실제로 만나게 되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뿌뜨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여전히 멘붕 상태였을 것이고 다시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며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어쨌든 반둥에서 가장 핫한 곳인 브라가 거리에서 만나기로 했고 뿌뜨리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내는 여사친들을 만난다는 편안한 기분으로 만남 장소로 가게 되었다. 근데 약 20m 거리에서 봐도 환하게 빛이 나는 여성이 벤치에 수줍게 앉아있는 게 아닌가. 아, 저 여자가 뿌뜨리였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이런 걸까? 그 환하게 빛이 나는 여성이 바로 뿌뜨리였다. 환하게 빛이 나는 외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점들이 그동안 차갑게 얼어있던 내 심장을 뜨겁게 두근두근 거리게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후속편에서 말씀드리겠으며 뿌뜨리와 저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후속편에서 깜짝 놀라실 만한 대박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